가수 송가인.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가슴을 울리는 음색, 그리고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물. 하지만 지금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다름 아닌 판소리와 목소리 변화에 관한 논쟁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송가인의 목소리가 유독 두껍고 깊게 들리는 이유. 그게 판소리 덕분일까? 아니면 원래 타고난 성대 구조와 음색이었을까? 이 단순한 질문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커졌고, 이제는 팬들, 전문가들, 그리고 송가인 본인까지 끌어들이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 기술을 넘어 그녀의 예술적 정체성과 진정성까지 건드리는 주제이기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우선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소리는 다른 장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발성과 체력을 요구합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성대뿐만 아니라 가슴, 배, 심지어 등까지 울림통처럼 활용해야 하고, 호흡은 단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길게 끌고 나가며 뿜어내는 독특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탄탄해지고 단단한 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판소리를 배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마치 무대를 가득 채우는 듯한 힘이 느껴지죠. 송가인 역시 어린 시절부터 판소리에 깊이 몸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국악인이었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전통 음악에 물들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판소리적 호흡과 발성을 익혔습니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묵직한 기운. 이는 단순히 트로트 창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팬들은 송가인의 목소리는 판소리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일부 성악 전문가들은 판소리가 목소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판소리는 훈련을 통해 소리를 멀리, 그리고 깊게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송가인의 목소리가 특별한 이유는 판소리 덕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타고난 음색이 훈련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결과라는 해석입니다. 즉, 판소리가 그녀의 목소리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극대화했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흥미로운 대립 구도가 보입니다. 팬들은 주로 감각적인 부분에서 접근합니다. 노래를 들으면 확실히 판소리 느낌이 난다. 트로트인데도 국악의 힘이 느껴진다. 반면 전문가들은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 하죠. 목소리 두께는 성대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판소리는 호흡과 공명을 훈련하는 과정일 뿐이다. 논쟁이 치열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더 뜨거워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팬카페 등에서 의견은 갈리고, 심지어 송가인이 판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라는 가정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본인은 이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송가인은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꾸준히 이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판소리를 통해 몸 전체를 쓰는 호흡과 소리 내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타고난 성대와 음색이 없었다면 판소리도, 트로트도 지금처럼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겸손한 태도도 보였죠. 결국 판소리와 타고난 재능,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오늘날 송가인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판소리의 영향이고 어디까지가 타고난 것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평가가 어떻게 엇갈리고 또 그 속에서 송가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그녀의 음악적 행보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궁금증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음악적 신뢰, 대중 앞에서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가인은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 이 논란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송가인을 둘러싼 목소리 논쟁이 점점 커지자 결국 많은 이들의 시선은 그녀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향했습니다. 본인은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물음이었죠. 단순히 팬들끼리의 수다가 아니라 언론과 전문가들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상황에서
송가인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대와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먼저 그녀는 라이브 무대에서 모든 의문에 답했습니다. 송가인의 공연을 직접 들어본 이들이라면 알 겁니다.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가득 퍼지는 목소리, 흔들림 없는 호흡, 그리고 끝까지 쫓아오는 절절한 감정.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을 말이 아닌 노래로 되갚아준 셈이죠. 실제로 여러 방송에서 송가인은 녹음실보다 라이브가 더 편하다라는 말을 하며 무대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인터뷰에서도 솔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소리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리에 힘이 붙고 호흡이 길어졌다. 하지만 그게 제 목소리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정면으로 마주한 대답이었습니다. 즉, 판소리 덕분에 지금의 소리를 얻었지만 본래의 성대와 음색이 없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중과 전문가의 간극입니다. 팬들은 감정적으로 노래를 받아들이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논란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팬들에게는 단순히 송가인의 목소리는 판소리 덕분에 특별하다는 서사가 더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난 결과라는 이야기는 스토리적으로도 매력적이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성보다 사실을 중시합니다. 성대 구조와 공명 원리상 판소리가 목소리를 바꾸진 않는다. 다만 발성과 호흡을 보완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재미있는 건 송가인은 이 두 시각의 중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팬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전문가들의 지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의견을 조율하듯 받아들이며 판소리는 제게 소리내는 힘을 줬고 그 힘이 제 음악에 더 깊이를 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목소리의 본질은 타고난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태도가 오히려 논란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논쟁이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송가인의 음악적 신뢰와 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녀의 목소리가 판소리로 인해 인위적으로 변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일부에서는 트로트 본연의 색채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통 트로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요즘 트로트는 판소리 창법이 섞여 원래의 맛이 사라진다라는 불만도 나오곤 했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논쟁은 송가인의 브랜드 가치를 더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중 유일하게 판소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 전통을 현대적으로 소화할 줄 아는 가수라는 이미지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논란이 곧 차별점이 된 셈이죠.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무기이자 새로운 서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발언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악인들은 송가인은 판소리적 호흡과 발성을 트로트에 녹여낸 특별한 케이스라며 그녀의 음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성악 전공자들은 목소리가 변했다기보다 훈련으로 완성도가 올라간 것이라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덕분에 송가인은 비판과 의혹을 넘어 오히려 자신의 독창성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판소리와 트로트라는 두 장르의 만남, 대중과 전문가의 시각 차이, 그리고 한 가수가 어떻게 자기 목소리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지 보여준 과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논쟁이 송가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신뢰는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더 단단해졌을까요? 논란의 불씨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송가인의 커리어와 대중적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목소리를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니까요.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일부 팬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판소리가 목소리를 망친 건 아닐까? 트로트 고유의 매력을 해친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죠.
특히 전통 트로트를 사랑하는 중장년층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트로트는 원래 맑고 시원한 소리여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판소리식의 묵직한 음색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오히려 이 논란을 자신만의 무기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무대마다 판소리에서 길러진 호흡과 성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감성과 한난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예를 들어 발라드풍의 트로트 곡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변화를 주었고 흥겨운 곡에서는 힘있는 발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대비가 오히려 팬들에게 송가인은 어떤 장르든 자기식으로 소화할 줄 아는 가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녀의 위상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판소리의 산물이 아니다. 그녀는 판소리를 통해 노래의 뿌리를 다졌고 트로트를 통해 대중성과 감성을 확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그녀의 목소리가 인위적이거나 변형된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고유한 색깔이라는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커질수록 송가인의 공연 티켓은 더 빨리 매진되고 유튜브 조회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실제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나는 호기심에 무대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실력을 확인하며 팬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은 단기적으로 그녀의 이미지에 의문을 남겼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적 인지도를 더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송가인의 태도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방어적으로만 반응했다면 논란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색채로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송가인은 언제나 담담하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소리는 제 뿌리이자 자랑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뿌리 위에 서 있는 트로트 가수일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동시에 대중에게도 송가인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판소리 논쟁은 그녀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트로트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더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수라는 특별한 이미지를 얻은 것이죠. 이는 단순히 가창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성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송가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 잘한다는 감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건 판소리에서 온 힘이구나. 저건 타고난 음색이구나 하며 더 깊이 분석하고 더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즉, 그녀의 노래는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판소리와 트로트, 전통과 현대, 대중과 전문가, 이 모든 교차점에 선 송가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가인의 목소리, 판소리가 정말 바꿔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타고난 재능이 더욱 빛나게 드러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